여름이 왔다. 여름은 벌레의 계절. 그 중에서도 한국인이 극혐하는 벌레 1위, 바퀴벌레. 그래서 그런지 바퀴벌레와 관련해서는 참 다양한 속설들이 있다. 근데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어? 집에서 묘하게 간장 냄새가 진하게 난다면 그거 벌레 똥 냄새예요. 바퀴벌레가 많은 집에는 간장 냄새가 난다? 일단 실제 간장 냄새는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 한번 맡아봤다. 약간 달큰한 냄새? 완전 짠 그런 냄새는 아니고 장조림 냄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기름에 쩐 오래된 간장 냄새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표현은 조금씩 달랐지만 어쨌든 공통적으로 간장 베이스의 향이 느껴진다고 했다. 과연 이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 최근 집에서 바퀴벌레가 출몰했다는 안녕하세요. 동료의 집을 안녕하세요. 찾아가봤다. 집에서 바퀴벌레가 나오셨다고. 바퀴벌레 나왔습니다.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들어오시죠.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나요? 신고 들어가면 안 되나요? 벗고 들어오셔야죠. 어디서 바퀴벌레가 나왔죠? 바퀴벌레 여기 나왔어요. 여기서. 여기? 네. 바퀴벌레가 나오면 간장 냄새가 난다 하더라고요. 간장 냄새? 안 나네. 맡아보세요. 약간 간장 냄새는 좀 짭조름한 냄새 아닌가? 근데 그런 냄새는 안 나는데? 여기 바퀴벌레 진짜 있는 거 맞아요? 이 집에? 깨끗해 보이는데? 저거 뭐예요? 저 까만 거? 저거 이거. 뭐야? 이거. 아씨. 깜짝이야. 단추잖아. 놀랬잖아요. 왜 단추가 여기 떨어져 있는 거야? 바퀴벌레 간장 냄새. 고작 한두 마리 나오는 집에서는 맡을 수 없는 냄새인 걸까? 아니면 이 속설은 사실이 아닌 걸까? 간장 냄새 납니다. 많이 납니다. 오늘 모신 이분은 전 청와대 방역팀장, 지금은 해충 방역 전문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냄새인가요? 껍질, 달짝, 그리고 약간 찌든 냄새 같은 좀 불쾌한 냄새가 납니다. 바퀴벌레가 나오는 집에서는 진짜 특유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냄새는 대체 왜 나는 걸까? 배설물들의 냄새가 이제 주 냄새고 걔네들이 이제 성충으로 되면서 탈피를 해요. 그런 탈피 껍질들 그리고 수명을 다하면 싱크대 밑이나 그런 데서 안 보이는 데서 수치들이 계속 쌓이겠죠. 근데 그런 게 계속 방치되면은 서로 막 그런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페로몬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쌓아두시면 안 좋죠, 사실. 혹시 지금 이 집에서도 그런 냄새가 나나요? 여기 이 집은 뭐 그렇게 냄새가 나진 않습니다. 한 1년 정도만 동거하게 되시면 냄새가 이제 좀 심해지는 그런 집이 돼버리죠. 집에 서식하는 바퀴벌레를 박멸하지 못하고 1년 이상 바 선생과 함께 동거 중이라면 일명 바퀴벌레 간장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간장 냄새 외에 벌레가 많은 집에서는 또 어떤 특징을 찾아볼 수 있을까? 가벽인데 이런 몰딩이나 걸레바지 틈새도 떠가지고 틈새가 많은지, 에어컨 배관이나 보일러 배관이나 후드 배관에 틈새가 있는지, 베란다 공간이 확장을 해가지고 조립식 판넬로 돼 있고 샤시가 철제로 돼 있어서 틈새들이 많은지, 저장 강박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살림을 많이 이렇게 쌓아 놓으셔서 걔네들이 숨을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마련해 놓은 집, 하수구가 노출돼서 하수구 냄새가 나거나 밀폐가 안 돼서 벌레들이 기어 나올 수 있는 집들은 벌레들이 많이 꼬일 수 있는 집이 되겠습니다. 해충 방역 전문가를 모신 김에 벌레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라는 주방까지 함께 꼼꼼히 살펴봤다. 부엌은 독일바퀴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만약에 얘네들이 이제 알까고 서식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보통들 부엌 이제 싱크대에서 많이 발견들 하시는데 알 까면은 35마리, 막 45마리 이렇게 나오니까 금방 발견하실 거예요 아마. 음식물 찌꺼기 걸러내신다 해도 어쨌든 음식물 유기물들이 내려가다 보면 여기는 이제 하수구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하수구가 되겠죠. 여기 밑에는 꼭 확인해야 되는 공간입니다. 여실 때 이런 걸 이용하셔도 되지만 이게 잘 이것 때문에 굳이 사시긴 그러니까 S자 고리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걸로 이렇게 요령껏 좀 여시면 또 열리기도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뚜껑이 그래도 잘 덮여 있어요. 그래도 밀폐가 뭐 90% 이상 된 상태고, 왜냐면 요 관하고 이 뚜껑하고 사이도 1mm 막 이렇게 벌어져 있을 수 있거든요. 찰흙 같은 이런 걸로 지금 이런 실링 제품이거든요. 이것도 요새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여기다 이제 조금 붙여 놓으셨네요. 예, 그리고 또 혹시 모르니까 테이프로도 한번 감아 놓으시고, 혹시 뚜껑이 빠질까봐. 연식이 있어서 뭐 먼지 같은 건 많이 쌓여 있어도 벌레 시체는 안 보여요. 그럼 바퀴가 많은 집은 저기 열자마자 막 사체가 있나요? 사체 무조건 있고, 걔네들 수명 자체가 길지가 않아요. 뭐 알부터 해가지고 성충이 죽는 데까지 뭐 6개월 뭐 미만이기 때문에 독일바퀴 같은 경우에 간장 냄새가 확 납니다. 굳이 또 여기 아니셔도 많은 집은 여기만 열어도 납니다. 아 진짜요? 예, 예. 바퀴벌레가 약간 습한 데 살던 곤충이어가지고
제습기를 틀면 퇴치가 된다고 하던데 그게 진짠가요? 제습기는 정말 제가 제일 사랑하는 그 가전인데요. 건조하고 뽀송뽀송해야 벌레가 어쨌든 안 꼬여요. 집에 틈새도 많고 허점이 많은데 우리 집은 나는 제습기만 믿고서 제습기를 풀가동 시킨다고 해도 사실 이제 제습기만으로는 안 되죠. 그러면은 어떤 약간 퇴치법이 좀 가장 효과적인지? 우선 조금 정리해드리자면 가장 기본은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환경위생, 청소하고 음식물 관리, 그리고 뭐 애완동물 키우시는 댁들은 사료 관리. 사료 냄새가 굉장히 바퀴벌레들이 좋아해요. 사료들도 밀폐 용기에 항상 보관하시고, 두 번째는 물리적 차단, 하수구 밀폐라든가 그리고 뭐 각종 틈새 마금 같은 물리적 차단이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학적 방제죠. 약품으로 있는 애들을, 숨어 있는 애들을 죽이고 서식하는 애들을 연쇄살충 효과로 박멸시키고. 아무래도 좀 약간 살충제가 좀 확실할 것 같은데 어떻게 쓰는 게 좋은가요? 살충제는 간단히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외부 바퀴는 외부 바퀴, 아까 먹바퀴, 일본 바퀴, 미국 바퀴 아무거나 다 쓰셔도 되고, 효과가 조금 좋은 건 이렇게 넓게 도포할 수 있는 그런 잔류제들, 액체형 아니면 요새 나오는 이런 뭐 사주 지속형 이런 것들을 넓게 조금. 모든 살충제는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이런 에어로졸 제제는 이게 난리잖아요. 마스크 쓰고 뿌리셔야 되고, 액체형 제품은, 팁은 액체형은 사실 공기 중에 막 뿌려놓는 게 아니라 사실 바닥에 이렇게 코팅시켜 놓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분무기로 제품이 되어 있는데, 그 분무기 보면 앞에 노즐 조절하시면은 물총처럼 입자가 굵게 나오거나 이렇게 조절이 되잖아요. 그러면 약간 입자를 너무 곱지 않게 노즐을 바꾸셔서 뿌려놓으시면 공기 중에 덜 날린 채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외부 바퀴는 지금 다 써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독일 바퀴는 잔류형 에어로졸이나 잔류형 액체형 제제를 쓰실 때는 쓰신 다음에 잘 닦아주셔야 부작용이 안 생겨요. 사주 지속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만약에 여기다 대고 뿌리면 이 부위에 이게 기름기가 이게 코팅이 되면서 한마디로 4주 동안 이 성분이 남아 있어요. 얘네들은 여기서 이제 털을 잡으면 활동 반경이 1.5m, 2m를 안 넘어요. 동거를 뭐 한다 치면은 여기서만 계속 놀아요. 침실 가셔서 주무실 때 침실로 굳이 안 와요, 얘네들이. 어떤 한 마리가 지나가다가 성분을 밟으면 이제 다리로 신경계로 흡수가 돼요. 그러면서 얘가 제정신이 아니게 되면 서식지로 못 찾아가요, 잘. 그러면서 방으로 들어가고, 가구 뒤라든가 아니면 뭐 침대 밑이라든가, 그럼 가서 그냥 수컷이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암컷인데 알을 베고 있었다 그러면은 죽기 전에 이제 알은 떨구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에서 또 새끼가 35마리, 45마리가 이렇게 까고 나오면 이제 거기가 또 서식지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 그러면 이제 온 집안으로 이렇게 서식하게 되는 그렇게 부작용이 있어요. 그럼 독일 바퀴한테는 어떤 약을 쓰는 게 좋나요? 독일 바퀴한테 추천하는 약품은 독먹이제입니다. 많이 아실 텐데 이렇게 짜놓는 겔형 제품이에요. 촘촘하게, 그리고 얘네가 다닐 것 같은 길목에 5cm 간격 아니면 10cm 간격 그런 식으로 너무 크지 않게 성냥 머리 하나 정도 그 정도로 해가지고 점사해 놓으시면은 그게 가장 제일 추천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좀 부수적으로 끈끈이 트랩이죠. 그거를 또 구입하셔서 여기저기 좀 틈새에 끼워 놓으시면은 그것도 개체수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좀 두 가지를 권장해 드립니다. 사실 약품으로 의존하시려고 하다 보면은 근본적인 치료가 좀 어려워요. 그 치료라는 거는 제가 조금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 집도 만약에 그냥 어쩌다 바퀴벌레 뭐 외부 바퀴가 한두 마리 들어온 집이 그건 아픈 건 아니에요, 사실. 1년 이상 그 서식 바퀴가 그렇게 오랫동안 동거한 집, 그렇게 되면은 그건 이제 좀 아픈 집이 돼요. 집에서 냄새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일단 환경 위생 그 청결도에서도, 왜냐면 얘네들이 각종 뭐 바이러스나 알러지도 다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 100마리가 이제 알에서 까고 나왔다 그러면 90마리는 그 약을 먹고 죽지만 나머지 10마리 정도는 안 죽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내성이 생겨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에는 그 내성이 또 유전되고, 그리고 그 먹이는 또 피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근본적인 그 약으로 안 되는, 박멸이 안 되는 집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청소를 다 해주시고 얘네들이 좋아하는 환경을 없애주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약품 방역이 이렇게 같이 합쳐졌을 때 박멸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대표님 집에 바퀴벌레 나오나요? 약품 방역도 나오면 하지, 전 미리 하진 않아요. 왜냐면 좀 들어와야 저는 또 연구를 하기 때문에. 확인 결과 동료의 집에는 다행히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본격적인 벌레들의 파티가 시작되는 여름, 여전히 벌레가 두려운 여러분을 위해 마지막으로 여쭤봤다.
아 잠깐만요. 그냥 혹시 벌레 유입 자체를 그냥 차단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딱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환경위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청소, 그리고 중요한 거 음식물 관리, 틈새 막는 거. 마지막으로 바퀴벌레 서식적 바퀴냐 외부 바퀴냐 그 맞는 약품 활용. 셀프로 안 되시면 이제 불러주십시오.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예, 가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아늑한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집에서 벌레와 마주쳤을 때 그대로 집을 버리고 싶어졌던 경험. 올 여름에는 절대 겪지 않길 바라며 내가 겪었던 충격적인 벌레 썰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보자. 바퀴벌레 안 무서우신가요? 바퀴벌레가 안 무섭죠. 예. 바퀴벌레 무섭진 않습니다. 얘네도 곤충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혐오스럽기 때문에 두려움은 살짝 내려놓으시면 좋을까요? 공간에 대한 모든 궁금증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알려주지.